바랍니다. 이런 권명 불구 정신이 대선에서 선거를 얻을 수 있다는 중간만 조금 비워주십시오. 중간만 조금 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양로에 같이 세워주시고 조금씩 걸어가면서 두 번째 뵙는데 좀 비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바이마이.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오신다 이거 손주도 이제. 아이고. 잠시만요. 옆으로 오세요. 옆으로 저출산 대책 올린 사람들 한번 돼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요. 아이고 제가 개별 면담 못 하고 있어가지고. 저출산이 좀 심각해요. 경계를 살리려면 그걸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안 나와. 그냥 호흡을 쫙 파서. 오, 예. 그냥. 예. 네, 지지자 여러분, 예, 이준석 후보님 다 사진 찍어 드릴 테니까 미리 카메라 어플 키셔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카메라 켜주세요. 미리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저희 사진 찍을 테니까요. 줄 서서.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다 한 줄로 좀 서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한 줄로 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이쪽에 주시면. 한쪽으로 이렇게 하고 후보께서 오셨습니다. 예,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은 줄을 서서 사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 기호 4번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이준석 후보가 와 계십니다. 여러분과 지금 한 분씩 사진을 찍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뒤에 계신 분들은 줄을 서서 질서 있게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쪽이 지금 차가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줄을 서실 때요 저쪽 방향으로, 죄송하지만 찾기를 막지 마시고요. 네, 저쪽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하철역이 보이는 방향으로 줄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꼬리를 저쪽으로. 네, 네, 여러분.
유세차 뒤쪽으로 줄을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차가 다녀야 돼서요. 여러분, 압도적 새로움 기호 4번 이준석 후보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싶어서 오셨어요. 여러분, 개혁신당 기호 4번 이준석 후보 만나고 싶으시죠? 네. 질서 있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진을 찍으실 분들은 유세차 뒤쪽으로 줄을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줄을 서주시면 됩니다. 꼬리가 그쪽으로 지금 잘 서 계세요. 사진 찍으실 분들은 찾기를 막지 마시고요. 이렇게 줄을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일부러 멀리서 찾아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나가다가 지금 만나신 분들은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사진 꼭 찍고 가시고요. 사진 찍으실 분들은 질서 있게 뒤에 한 줄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세차의 오른쪽으로 줄을 서주시면 됩니다. 윤석열에게는 어떤 약점이 잡혔길래 어떤 행위의 공범이길래 이런 식으로 제발 나가주세요라는 읍소를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말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후보 최근에 본인이 입법부를 장악하고 여론조사에서 조금 더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행정부를 장악할 마음에 들떠 있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남시장 할 때 이재명 후보 욕심이 참 많아가지고 행정 이상하게 했던 것들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권에다가 행정권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것에도 모자라서 욕심 가득하게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입니까? 우리가 흔히 독재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삼권 분립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권력을 자신의 손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독재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눈앞에 입법, 행정, 사법을 독점하려고 하는 독재자 워너비가 한 명 나타나가지고 대한민국 정치를 혼탁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낸 민주화입니까? 만약 독재자가 탄생한다고 하면은 여기 건대 입구에 자리한 모든 분들이 힘합쳐서 그 독재자를 막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 할 때도 보시면은 어떻게든 재판을 늦게 받아보려고 멀쩡히 자기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자기 국회의원 사무실도 있는데 문서를 수령할 것을 거부합니다. 도망다니면서 나 어디 있지? 이러면서 송달을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판할 때마다 계속 가가지고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지 않나 하면서 시간을 끌려고 했던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사람 중에 지난 대통령 선거 건으로 기소된 사람이 이번 대통령 선거 전까지 판결이 안 나온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특혜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5만 가지 편법과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나중에 자녀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손자, 손녀가 생겼을 때, 자,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이번에 대통령 선거 나온 주요 후보 셋 중에 누구처럼 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 이재명처럼 살라고 말할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편법을 자행하면서 살아가는 이재명 후보의 방식이 흡사 그가 만약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자, 잘 봐라, 우리 대통령처럼 멋지게 편법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 할 부모 있습니까? 저는 제가 항상 감사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정말 사다리를 밟아서 성장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 어릴 때 고향이 어딥니까? 이 건대 입구에서 지하철 타고 북쪽으로 25분 타고 가면은 마들역, 거기가 제 고향 상계동입니다. 예전에 서울에 상경한 지방 출신 아버지 어머니, 가장 살기에 저렴하고 그래도 아이들 키우기에 학군 괜찮은 곳을 찾아서 정착한 곳이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이 꿨던 꿈이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 가족은 서울의 끝자락 수락산만 넘으면 의정부인 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지만, 언젠가는 서울 중심부로 대한민국의 주류로 조금씩 한 발짝씩 뒤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가 조금 외식 덜하고 조금 덜 쓰더라도 우리가 가진 자원을 교육에 많이 투자해서 적어도 내 아들, 딸은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의 중심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저희 가족의 꿈이었고, 저는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그런 부모님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저는 과학고등학교를 가고, 또 다행히도 국비장학생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의 거대 야당의 당대표가 되었고 36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어느 가족 하나하나도 정직하게 살고 똑바르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거대 정당의 당대표쯤은 될 수 있고, 큰 당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진정성 있게 정치하면은 동탄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이게 어쩌면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우리의 서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이 서사에 여러분이 하나를 더 얹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대통령에 도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향을 이끄는 대통령의 자리도 결국에는 어느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사다리를 믿고 열심히 한 단계씩 올라가게 했던 노력하는 사람이기 갈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최종적인 서사로 전달하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어떤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 서사를 밀쳐내고 만약에 대한민국의 아이들에게 만약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 그러면 거짓말도 많이 하고 검사 사칭에 끼어들어 가지고 같이 처벌받기도 하고 술 마시고 운전하고 이래야지만 만약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왜곡되고 잘못된 서사를 가르쳐 준다면은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내 아이가 내 곁에 와가지고 갑자기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욕설을 하면서 이거 최신 유행 욕설이다, 대통령도 신나게 하는 욕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부끄러워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볼 겁니까? 그런 나라 되면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의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가 두려운데 이준석은 당세가 약하고 그리고 너무 나이가 젊어가지고 경험이 부족해서 안 된다, 이런 상투적인 말로 여러분의 뜻과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 40살이 갓 된 이준석이 젊을 수 있다. 그러면은 40살의 이준석의 젊음이 싫어가지고 말씀하시는 대안이 74살의 김문수냐, 이렇게 물어봐 주십시오, 여러분. 저에게 부족한 경험 정말 많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저에게 부족한 경험,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재명 후보 같은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 주신다면은 저에게는 전과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준석! 그에 반면 저는 지금 나와 있는 후보 중에 이재명 후보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은 과연 유창한 영어와 논리를 바탕으로 긴밀한 토의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볼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이재명 후보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은 어떻게든 트럼프 대통령 전화번호를 알아내가지고 개딸분들한테 문자 폭탄 보내라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면 어떻게든지 결국 공천 과정에 개입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자르는 것처럼 트럼프 공천 자르자고 덤벼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후보처럼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국내용 정치 일삼는 사람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넙죽넙죽 시키는 대로 중국말로 인사하고 이러고 다니면서 잘난 줄 알고 돌아다니면은 그게 국격의 훼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지금까지 이런 대통령 너무 많이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안타깝게도 국제 무대 가시면은 다른 나라 정상들과 활발하게 소통 못하시고 잠시 꾸벅 조시는 모습 같은 것들 많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에서는 여포처럼 이렇게 날뛰시다가 해외만 나가면은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다가 단상에서 내려오면서 바이든 날리면 같은 논란이야 일으키고 또 잘난 척하다가 영상 찍혀서 망신하는 거 아닙니까? 저에게 어울리는, 제가 항상 익숙하게 여기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서울 강북 지역의 젊은 세대가 모이는 건대 입구, 수유역, 노원역 이런 지역입니다. 이 정서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은 꾸준하게 이런 곳을 찾아서 젊은 세대와 빈번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제 생각을 업데이트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못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못할 겁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은 대한민국 젊은이들과 소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동탄의 기적이 무서운가 봅니다. 며칠 전에 첫 선거운동을 한다고 동탄에 가서 돌아다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동탄의 기적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동탄의 기적은 동탄에서만 발현되지 않습니다. 동탄의 기적이란 거만하고 오만한 민주당에 대해 가지고 만약 중도 보수 진영에서도 똑바른 후보, 똑똑한 후보, 바르게 살아온 후보를 공천하면은 지금까지 국민의힘 후보가 미워가지고 안 찍던 표들을 몰아줘가지고 당선시킬 수 있다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가 바로 동탄의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동탄의 기적이 타올라야 합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동탄 주민들이 정치를 하면서 느끼는 그 효능감, 그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고 대한민국이 바뀌는 길에 여러분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올해 6월 3일 날 투표를 해서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후보를 뻗어서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러울 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6월 3일 날 정말 대한민국을 뒤엎어서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물어보면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2025년 6월 3일에 새롭게 타올랐다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2명씩 3명씩 설득하시면은 그 사람들이 또 2명씩 3명씩 설득할 겁니다. 우리가 다단계 영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는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2의 10승이 얼마입니까? 1024입니다. 오늘부터 열을 뒤면은 2명씩만 불어나게 되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1024명의 동지를 이끄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희망의 다단계를 통해 가지고 결국 대한민국 정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우리 모두가 이 성과를 함께 누리는 그 대한민국을 기대하겠습니다. 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으뜸가는 국가로 만드는 젊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다음 자리는 열심히 살아오고 사다리를 믿는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소녀가 어느 날 이 건대 입구에 유세차에 올라서 저와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날이 오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이준석! 대한민국의 정치, 지금까지 젊은 세대가 과소대표되어 왔습니다. 젊은 세대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정치권에서 어느 누구도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과 함께 젊은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해보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젊은 세대가 평생 한 5천만 원 더 내고 2천만 원 더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젊은 세대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3천만 원씩 손해를 본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국회에서 젊은 사람들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입법을 강행한 그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젊은 세대에게 3천만 원씩 부담 떠넘긴 거 아닙니까? 이준석! 그런데 이런 얘기 밖에 나가면서 공개적으로 하면 기성세대의 표가 떨어질까봐 하지 못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역시나 거대 양당
이번 연금개혁에 어떤 함정이 있는지 절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비겁한 사람들에게 젊은 세대의 미래를 맡긴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저 이준석 지금까지 14년 가까이 정치에 오면서 저는 항상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저에게 득이 되는 말, 해가 되는 말을 따지기보다는 맞는 말, 틀린 말을 구분해가지고 정치하려고 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판단하기에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지금 양당의 정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준석!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이길래 1번 후보는 자기 방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자기 혐의를 감추기 위해서 대법원을 겁박하고 2번 후보는 갑자기 불려나와가지고 후보가 되어가지고 본인이 이미 정치적 절정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미래를 향한 정치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국민들을 우롱하는 공천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일단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우리가 지금 며칠 안 남은 대통령 선거에서 파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프랑스 국민들도 해냈던 젊은 대통령을 만들어서 개혁의 길을 나갈 수 있다는 우리 사회에 대한 그 믿음, 그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리고 대한민국이 젊은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중국과의 과학기술 패권 경쟁을 승리로 이끌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상 분쟁에 있어 가지고 정말 서희 장군처럼 뛰어난 외교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는 대한민국 다시 한번 국운 융성한 나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이번에 대통령으로 뽑아주신다면은 저를 키워준 감사한 대한민국, 이제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